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는 타미 올드햄 애쉬크래프트라는 대담한 젊은 미국 선원에 관한 것입니다. 1883년 그녀는 겨우 23살일 때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영국인 남자친구 리처드 샤프와 함께 호화 요트를 타고 타히티에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까지 바다를 항해하는 임무를 맡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다는 항상 순조로운 항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이 커플은 괴물 같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한 4급 허리케인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파도에 맞서 버텼지만 요트는 두 파도 사이로 굴러떨어지면서 비치볼처럼 전복되고 말았어요. 27시간 동안 기절에 쓰러지기 전 타미의 기억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은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치자 리차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끔찍한 시련을 책으로 기록했고 이 책은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타미는 운명적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항해 기술은 뛰어났고 이미 태평양을 2번이나 횡단한 경험이 있었죠. 타히티에서 출발해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여정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몇 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근처에서 열대지방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어느새 폭풍은 서쪽으로 돌진하며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전지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리케인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운명처럼 보통 수명이 짧은 허리케인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허리케인 바람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악몽을 꾸게 하기에 충분하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건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트는 높이 솟아오르는 파도 위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구조물 전체가 떨릴 정도였어요. 리차드는 조종석에 앉아 안전띠를 메고 거대한 파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이상 파도를 만났어요. 한 번은 보트가 360도로 뒤집혔고 타미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리차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리차드를 보트에 묶어두기 위한 안전띠가 파열된 거였죠. 주변에 조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타미의 장거리 무전기는 2주 동안 바다에서 끊임없는 폭풍우를 맞은 후 작동을 멈췄습니다. 단거리 초고주파 무전기가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침수 피해로 5일 만에 고장났고요. 그녀는 혼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타미는 하와이로 가기 위해 육분도와 시야감소표라는 기본적인 도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위도를 파악하고 시계를 찾으면 경도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녀는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타미는 자신이 얼마나 지략 있는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녀는 엔진을 작동시키려고 했지만 보트 부품 중 일부가 프로펠러 샤프트에 녹아내린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계에 능숙했지만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신 보선사로서의 훈련에 의존했습니다. 타미는 또한 바다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만약 생존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일지를 되돌아보며 그녀는 시련을 겪는 동안 자신의 정신 상태가 취약했음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존 본능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티브 켈러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 대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82년 스티브는 광활한 대서양을 혼자서 횡단하는 요트 경주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항해를 나폴레옹 솔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의 자체 설계 배에 맡겼어요. 이 배는 폭풍우를 견디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작된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악천후가 찾아와 레이스 함대를 찢어버리고 여러 척의 배를 침몰시켰어요. 스티브는 긴급한 수리를 위해 자신이 아끼는 나폴레옹 솔로를 스페인에 정박시켜야 했습니다. 배를 수리한 스티브는 다시 출발해 이번에는 카나리아 제도를 목표로 삼았어요. 대서양을 건너 안티구아의 모래사장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보트는 강풍에 휩쓸려 크게 손상됐습니다. 스티브는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 공기주입식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스티브는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고 결정했어요. 나폴레옹 솔로호가 대서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기 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격렬한 물살 속으로 수없이 잠수했어요. 몇 가지 필수품을 확보한 그는 이후 76일 동안 배고픔과 갈증, 외로움에 맞서 싸웠어요. 결국 몇몇 어부들이 그를 발견하고 지역병원으로 데려가 회복을 시작했죠. 이제 스티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는 항해 관련 잡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라는 남자가 바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길을 잃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알바렌가는 생존에 대한 끈기와 의지가 전설이 될 정도로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438일 동안이나 길고 힘든 표류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호세는 바다에 예측할 수 없는 기분에 익숙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모험은 2012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에 시작됐어요. 그날은 호세와 그의 낚시 동료가 멕시코의 코스타 아줄이라는 고풍스러운 어촌 마을의 해안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떠난 첫 번째 항해였죠. 하지만 인생의 거친 페이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폭풍우가 그들을 덮쳤어요. 폭풍은 작은 배를 장난감처럼 휘저으며 항로를 이탈시켰습니다. 배의 모터와 대부분의 선내 전자장비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호세는 순발력을 발휘해 통신장치가 고장나기 전에 상사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만큼이나 응답도 무력했습니다. 폭풍은 5일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마침내 하늘이 맑아졌을 때 호세와 그의 동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업 장비가 유실돼 기본적인 생존 도구만 남게 되었죠. 배에는 더 이상 돛도 모터도 노도 없었어요. 그들은 매달 정처 없이 표류했습니다. 빗물과 물고기, 거북이, 새와 같은 바다 동물들을 무작위로 채집하는 등 대자연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어요. 약 4개월 후 호세는 친구를 잃었지만 언젠가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 항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행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배마다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절박한 외침은 소용이 없었어요. 호세는 빗물과 바다가 주는 음식에만 의존하며 달의 위상 변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호세는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믿음직스럽지만 낡은 보트를 버리고 해안을 향해 헤엄치는 쪽을 선택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시련이 시작된 태평양 반대편에 위치한 마셜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그의 발견 소식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생존 이야기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알바렌가가 충분히 섭취했다고 주장하는 새와 거북이의 신선한 고기에는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